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피해자 단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비대위에서 올라왔던 글을 가지고서 한번 스탠스를 왜 이렇게 바꾸는지, 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취하는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던 거에서 왜 이런 식으로 바뀌는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화면 공유를 통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이게 24년 12월 14일, 그러니까 13일에 저희 사건이 이첩이 그 강남경찰서에서 울산경찰청으로 이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허재백 강남경찰서 고발장이 울산경찰청으로 이첩되었다 합니다. 허 씨는 우리가 송가병을 주범이라 하며 송심한 고소했다 주장, 또 본인 영상과 증거 자료로 임판종이 구속된 것처럼 비대위를 까는 행위를 지금도 일삼고 있어 회원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저의 영상 증거 자료로 김판종이 구속된 것처럼 뭐 비대위를 까는 행위, 이런 거를 저는 한 적이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뭘 가지고서, 그러니까 어, 명확하게 그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나오는 대로, 쓰는 대로 그냥 생각 없이 올리는 것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왜 이거를 보여드리나 하면 뒤에 가면은 정말 웃기는 이야기가 또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좀 싫어도, 어, 제가 지금 피해자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띄우는 겁니다. 허 씨가 강남에서 김판종을 고발,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했습니다. 저희는 강남에 고발하지 않았어요. 대검에 했어요. 검찰에서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수사권 조정 때문에 강남경찰서로 넘어간 거죠. 이해를 못해요. 아예. 그다음에 김판종만 잡으면 된다고 비대위에서 내놓은 증거 자료는 엉터리라는 식의 발언을 주구장창했습니다. 김판종만 잡으면 된다라고 한 부분은 맞는데, 왜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어, 여기가 구심점이 돼가지고 행해졌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시위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 사람을 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주범을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사람으로 바뀌었지요. 근데 실제로 공소장에는 보면은 총책이 이 사람이 또 아니에요. 누구냐? 한지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똑같은 날짜에 우리도 사기 배임 횡령으로 고소장 접수됐습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또 경찰하고 통화를 했지만은 배임 횡령으로는 수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소장을 접수를 했으면 배임 행위는 뭐 때문에 배임 행위라고 고소장을 냈으며 뭐 때문에 횡령이라고 고소장을 냈는지도 고소장에 들어가야지요. 사기, 횡령, 배임, 횡령 이렇게 했으면은 각각의 범죄에 대해 가지고 고소장을 요 범죄에 대한 고소 내용을 다 적어야죠. 그럼 배임에 해당이 되는 거, 해당이 되는 거 이거를 고소장에 넣었어야죠. 그게 변호사가 할 일이죠. 하지만 사기의 무게를 더 실어서 조사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조사하다 보면 사기인지 배임 횡령 유사수신인지 밝혀집니다. 실제로 지금은 여기서는 사기 배임 횡령이라고 했는데
공소장에는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이에요. 그건 수사관이 할 몫이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해석을 할 것이고 검사가 이 변호사의 도움을 누가 받는지는 모르는데 수사관이 할 몫이고 수사관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법리적 해석을 하는 것인지 법리적 해석은 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자체적으로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요. 검사가 기소해서 판사가 판단할 음, 몫인 겁니다. 사기라고 우긴다고 사기가 되고 사기가 아니라고 한다고 사기가 아닌 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피해자들은 그걸 밝혀달라 고소장을 넣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모르고 이거를 그 고소를 하면은 경찰에서 알아서 해준다는 식의 내용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고는 이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뭔가를 제대로 된 범죄 사실을 가지고서 고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 식의 글 내용이에요. 제발 선 넘지 마세요. 선을 넘어 사심 때문에 긴 시간을 뭐라고 해놨는데 또 저를 뭐 이상한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뭐 그 내용은 보이지가 않고 여기에서 주범, 공범, 물음표 두 개 하고 김판, 송갑, 한지, 그다음에 채영 다 주범입니다. 다 주범이래요. 그다음에 이 뭐 또 어떤 아줌마가 최영규가 더 악랄한 사기꾼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 또 한 사람이 맞습니다. 지 살자고 가치 없는 자료를 여기저기 뿌려서 방해했습니다. 여기저기 어디에다 뿌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뭘 가지고서 고소를 했는지 사기 뭐 횡령 배임 이렇게 그냥 고소만 해놨다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표격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그렇게 한 거잖아요. 앞서서 이거는 경찰에서 알아서 해준다는 식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최영규라는 사람이 뭐 여기저기 자료를 뿌려가지고 방해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 잘 보고 계세요. 다음에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내용 때문에 이거를 띄운 거니까 최영규도 피의자 신분이니까 수사가 끝나는 시점에는 최영규에게 정보를 받아서 수사에 방해를 한 인간들도 공범 대우를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받아서 수사 방해를 한 인간을 이들은 지금 저를 이야기를 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이 사람이 그 자료를 준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런 자 공범에게 자료받아 진행하면서 어깨에 뽕 넣고 우리가 뭘 할 때마다 잘못하고 있다 지적질하고 강남경찰서로 넘어갔을 때 바로 서울청으로 보내라고 항의 집회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자료 받아가지고 어깨에 뽕을 놓고 뭐 지적질했다? 근데 이쪽에서는 지적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기를 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원금이 현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어, 소개도 그래 받았고, 소개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자기들은 여기에, 이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그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 내용은 이렇게 이 사람들은 지적질이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상적인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 실행을 했던 그 부분을 그대로 설명을 했을 뿐이에요. 이 사람은 모를 것 같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이, 그, 이 사람들이 다 주범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 여자분은 재영교가 더 악랄한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맞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현 연구원이라는, 현 연구원은 누구일까 뭐 하면서 이런 거를 띄워놨어요. 단지 미디움 전 대표일 뿐일까요? 제가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추가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릴까 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사람이 설립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김판용 씨 앞에 대표이사가 이 사람이었다. 근데 이렇게 이걸 끄잡아내 놔놓고 한지욱 위에 현영군이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최영규 이사장은 처음부터 당한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이 드네요. 엔지니어로서 이용을 당한 것. 최영규 이사장님이 용기를 내서 KOK 피해자들을 위해 앞으로 나와 목소리를 내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고소했잖아요. 피의자잖아요. 송치됐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최영규가 지금 당한 게 아닐까? 엔지니어로서 이용을 당한 것. 그 다음에 이런 업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3차 공판 때 그 이야기가 나왔고, 4차 공판에서는 그 피고인 측에서도 정인을 내세울 거고, 뭐 변론에서도 그런 내용이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가해자, 그 다음에 피해자이면서 가해자, 가해자에 가까운 사람, 그 다음에 피해자에 가까운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거다라고, 그런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장을 했던 것으로는 이런 게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사기로 주장을 하는 쪽에서는, 그게 해당이 돼요. 가해자가 있을 수가 있고,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수도 있고, 정말 오로지 순수한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뭐 5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5가지도 어쨌든 가중치가 이제 좀 다를 수가 있겠지요. 근데 저는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서 일단은 사기, 배임, 횡령으로 고소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사기는 뭐 때문에 사기고, 배임은 뭐 때문에 배임이고, 횡령은 뭐 때문에 배임 행위를 했다라고 고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는 배임으로만 계속해서 횡령과 배임으로 했는데 초창기에는 횡령을 왜 넣었나 하면은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탈취해 간 부분이 이게 현금이면은 횡령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가상자산이다 보니까 이게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횡령죄는 빼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수정을 했다고요. 그러면은 이 비대위란 쪽에서는 피해자라면서 죄가 죄를 어떤 식으로 저질렀기 때문에 배임도 넣고 횡령도 넣는지를 고소장에 넣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뭔가를 그 범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거는 고소를 하는 걸로 해서 넣은 거지. 근데 그냥 아는 게 들은 게 있어가지고 횡령도 넣고 배임도 넣은 거예요.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너무 몰상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주범으로, 그리고 특히나 이 최영규라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나쁜 사람이고 이게 범죄자의 주범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놔놓고 이제 와서 왜 송치까지 시켜놔놓고 왜 이용을 당한 사람 정도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뭐 제보 그렇게 한번 받은 게 그 제보를 한 사람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전에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사실 대선과도 좀 관련이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조심스럽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일단은 이 지금 그 사람이 이렇게 해왔던 시점이 이 김판종 씨한테 넘어가는 시점이 언제쯤이었는지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을 뿐인데, 초대 그 대표이사가 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인 거는 확실한데, 어느 시점에서 이들이 이제 갈라졌고, 갈라진 시점 이후부터는 김판종이라는 사람이 그 그 다음에 의장직을 동시에 쥐고 있었고, 그게 또이 KOK와 계약 관계에 있어가지고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이 계약을 한 게 21년 5월 7일이잖아요. 근데 4월 15일 것도 기사와 관련해가지고는 홍콩에 있는 법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런 기사를 올릴 이유가 없어요. 어떤 놈인지도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어떤 놈이 계약을 했는지조차도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누구와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이라고 분명히 그 회사명을, 영문명을 이야기를 하고 그 이하의 내용들이 전부 다 주식회사 미디움의 기술력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누군지는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쭉 공지사항이 나오는 중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V3라는 AOK 플레이 앱이 어, 그 앱이라고 할 수 있는, 신규 앱이라고 할 수 있는 V3가 나올 때, V3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앱 개발자 또는 뭐 운영사, 이런 쪽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스피치를 할 게 아니고, 실제로는 재단 이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재단 이사장 역할을 저는 분명히 그렇게, 제가 최영규 씨하고 이야기한 내용에는 그런 게 있어요. 1기, 1대, 2대, 황동석, 강지원, 1기, 이게 1기, 1대, 2대라는 거고, 2기가 21년 4월 15일부터 최영규가 22년 4월 12일인가 13일인가 그때 취임을 한 취임사가 올라와 있었죠. 그러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재단 이사장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게 누구냐? 퀘스천 마크를 해놔놓고 이기 재단 이사장이 누구일 거다라고 언급해 놓은 게 제가 이야기를 나눈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은 2기가 없고, 이 재영규 이사장은 자기는 3기 재단 이사장이라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2기가 비었어요. 2기가 비었는 게 제가 보여드렸던 0.8.6 버전 0.8.6 맥스상에 6명의 이 경영진이 나타나 있잖아요. 거기에 CEO가 김판종 씨고 CSO가 박윤성이고, 뭐, CFO가 문기호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CA, 최영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진호, 뭐, 그렇게 해가 다 6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백스에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의 이익이 재단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제가 최영규 전 이사장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은 되게 어, 그, 저도 좋아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그거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업무를 할 수 있는 KOK 재단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자산도. 그 다음에 문서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문서라든가 이런 업무 인수인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 그 운영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고소를 하려고 이 법무법인도 만나고 다니고 그렇게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힘에 붙여가지고 돈도 마련이 안 되고 하니까 나가 떨어진 거지요. 그러면서 제가 이 사람이 정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한 게 제가 그 사람하고 7월 19일인가 하여튼 간에 22년 7월 19일인가 테헤란로에 있는 그 변호사 뭐 법률 변호사 빌딩의 10층이 11층인지 거기 제가 미팅을 하러 갔을 때 사무총장하고 글로벌 그 디렉터하고 커뮤니케이션 디렉터하고 미팅을 2시간 정도 하고 1시간 정도는 최영기 이사장하고 통화만 했어요. 1시간 정도. 그런데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당신들이 그쪽에 이들하고 싸움을 하는 데에 힘이 붙이고 뭐 해결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면은 지금은 KOK는 최영규다라고 할 정도로 그 이사장이 좀 이 KOK 하는 프론티어들한테는 일단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공지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알리면은 힘이 합쳐져서 저것들하고 싸울 수 있으니까 그거를 밝히자라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역공을 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내용 제가 다 이전에 설명 다 드렸어요. 그런 상태로 있다가 이 사람은 지금 고소인들, 비대위에서 고소한 건 때문에 혼자서 미국에서 들어와갖고, 수사도 받고 갔고, 그러니까 뭐, 어, 조사, 어, 조사를 받고 갔고, 그러면서 또 송씨라는 사람하고 뭐 하는 제주도에 사는 사람하고 통화하는 내역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송씨라는 사람이, 최영규는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도 수사관한테 이야기를 하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직접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럼 이렇게까지 했는데, 업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안 가지고 있었고, 자산도 없고, 뭐 계약서라든가 사업 관련된 이런 것들을 통합 운영 관리라고 되어 있는 이 재단 이사장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밉지만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한 밉지만, 실질적으로 입출금 통계 자료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제가 전반적인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다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비대위에서는 계속해서 최영규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계속 언급을 해오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현 영건이라는 사람을 들먹이면서 이용을 당했다라고, 이용을 당한 것처럼, 당했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해요. 사람 말을 지금까지 귓등으로도 안 들었단 이야기예요. 내용을 제대로 아는 게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게 피해자로서 그리고 억하 심정이 있어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건을 지금 저는 피고인 측에서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소개를 받았다. 원금 보장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가입도 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자기들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피해자라기보다는 가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을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셨잖아요. 1차, 2차, 3차, 4차 공판까지 있고, 5차 공판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해요. 2, 3, 4차, 1차 때는 준비기를 변론 기일 잡는 걸로 해가지고 갔는데, 2차, 3차, 지금 4차까지 그냥 공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원금이 현금이다라고 검사는 답변을 해요. 판사한테. 조금이라도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KOK에서 스테이킹하고 그 스테이킹을 한 거에 대한 저거 채굴 보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받으신 분들은 그 채굴 자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금으로 넣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엉망이에요. 다 엉망. 그래서 제가 오늘 경찰하고 통화를 하면서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피해자들이 배임으로 고발을 한 측에서, 근데 제가 오늘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 이 고소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데, 기억이 그런 식으로 말을 쓴, 기억은 나는데, 명확하게 뭐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고소를 못하고 고발을 한 이유는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고 배임이라는 것 자체가 사기라고 하면은 직접적인 피해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고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고발은 제3자의 입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영규라는 사람이 운영사를 상대로 했을 때는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임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게 우리가 돈을 그러니까 이제 가상자산을 스태킹을 한 게 모여 있는 것 자체를 보관 관리를 하는 거를 그 상태에서 누군가가 배임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는 그 자체가 이게 직접적인 관계가 사실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고발로 한 거예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변호사하고도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한 거고 우리가 고소를 하지 못한 이유는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래서 경찰 측에서는 지금도 개인이든 누구든 해가지고 전국에서 케어케어 관련된 피해자들이 고소 접수가 계속돼서 그게 울산경찰청을 계속 오고 있는 중이래요.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를 했죠. 아니, 어떠한 것도 그럼 그렇게 기다려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끝냈느냐. 우리 사건이 지금 만 2년이 지났는 상태인데 선출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마냥 그렇게 기다릴 수 없지 않느냐. 우리 사건을 수사기관에서 종결을 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를 해야지요. 라고 했어요. 상반기면 얼마 남았어요? 6월 말까지잖아요. 그러면 한 2달 남았어요. 그 사이에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이 범죄에 대한 부분, 배임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저는 계속해서 증거 자료 설명도 하고, 보충
의견서도, 고발인 의견서도 내고, 뭐, 진술서도 내고, 이렇게 계속 해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분명하게 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혼자서는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제가 들었는 거는 그랬던 것 같아요. 경찰이 혼자서는 이거 못합니다. 10년이 지나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를 제가 맞는지 틀린지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지금으로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혼자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꾸로 돌아가 봅시다. 강남경찰서 넘어가가지고 강남경찰서에서 한 명이 계속해서 집중수사팀이라고 해서 거기는 11명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11명 중에서 한 명이 계속 담당을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울산경찰청은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는 3명이 하다가 지금 4명이 됐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4명이 분야별로 뭐 추적이라든가 이렇게 계속 이 업무를 분담을 해가지고 수사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한 게 정상적이겠느냐, 아니냐가 여기서 또 우리는 그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혼자서 못하는 거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남경찰서나 서울청 경찰청 본청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그때 정보관이라든가 그 시위를 그 감독하고 관리하는 그 경찰관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정도의 사건은 경찰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국가수사본부든 광역수사대든 이런 쪽에다가 민원을 넣고 그쪽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도록 좀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강남경찰서에서 그런 사건을 받았을 때 이거는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사건이 아니니까 서울경찰청에서 하시든지 아니면은 6대 중대 범죄에 속하고 축소가 되는 2대 그, 부패 마약, 부패 경제 마약이라고 해서 3대 중대 범죄 3대 세 개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니까 또 가상자산과 관련이 된 거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2023년 7월 20 며칠에 발족이 됐던 가상자산 합동수사단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2025년 2월 그 날짜는 정확치 않는데 25일인가 그때 발족이 되는 합수부 여기에서 수사를 하도록 이거를 이관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냐. 그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이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요.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될 때 적어도 수사 권한을 이전에는 가지고 있지 않다가 이제 수사 개시와 종결을 다 할 수 있는 경찰이 그만한 능력이, 역량이, 전문성이 갖춰져 있어야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을 시키면 좋은데, 무 자르듯이 싹둑 잘라가지고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수사를 하라고 하니까 내가 오늘 그것도 물어봤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 이후에 사건에 대한 업무 그 정도가 이전이 나았냐,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 가지고 지금이 많냐, 적냐를 물었을 때 많아졌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또 요거 수사해 주세요라고 검찰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만 수사를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경찰에서 대가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수사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를 나름 플랜을 짜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행을 해야 돼요. 그런 게 결국에는 잘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수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저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면서 그다음에 증거라든가 범죄 행위를 뭘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는 그 변호사도 뭐 법률적으로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뭐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 정도만 알고 있고 그거를 그 변호사가 저희 변호를 담당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지 않아요. 모든 것들은 제가 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 뭐 그쪽에서는 사기 배임 횡령으로 고소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고소한 사람이 그거를 각각의 범죄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하면서 고소를 해야지 경찰한테 맡겨놔 버리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개옥회의 외에도 어마무시하게 많다 이거예요. 그럼 집중을 할 수 있느냐? 이 사건만 다뤄줄 수 있느냐? 못해요. 그러니까 원금이 현금이라고 캐사치요. 그리고 딱 들었으면 경찰도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한 게 그 사람들 원금 보장이 되고 원금이 현금이라고 소개를 한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소개를 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 먼저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저는 저희가 피해자가 아니고, 저희가 피해자고, 그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은 가해자라고 봐요. 그리고 이 피해자의 법적인 싸움을 방해를 하고 있는, 본의 아니게 방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제 말이 틀렸나요? 왜 갑자기 사기 그러니까 배임 횡령이 자기들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지, 배임 횡령을 자기들이 주장을 한 적이 있으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기본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배임과 횡령은 아니다라고 저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저희는 분명히 배임 횡령에서 횡령은 빼버렸는데도 계속 배임 횡령을 고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낼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냈다라고 이야기하고 도대체 알고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입법을 한 쪽을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화가 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내용, 이런 내용을 띄우면서 그렇게 주장을 해온 사람들한테 정말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요. 저들이 이 피해 회복을 그 피해 구제를 하기 위한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저 범죄자들을 돕는 자기도 모르게 돕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건지 그러면서 그들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김판종한테 딜을 하다가 안 되니까 뭐 이러고 있다. 최영규하고도 딜을 해가지고 안 되니까 이러고 있다. 뭐 송가병도 그렇게 송가병한테도 송가병 편을 든다라고 또 뭐라고도 하고 저쪽 편하고 편을 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아까 보셨던 그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런데 그런 인간들한테 고소장을 받고 그러니까 그네들도 지들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을 기억조차도 못해요. 왜? 모르니까. 지가 뭔 이야기를 했는지를 이전에 뭐라고 나불락댔는지를 모르니까 말이 바뀐 상태를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알 수 있잖아요.
일관성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는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피해자들 이름을 막 마구제비로 잡아놓고, 지가 무슨 권한이 있어가지고,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얼만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김판종이가 기소가 되고 법정에 썼는 게 저희가 냈는 증거 자료 때문에 그 사람이 송치가 되고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에 그 다음에 구속이 돼갖고 있다라고 제가 언제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새빨간 거짓말을 그냥 정말 철면피도 그런 철면피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1265명이 그 방에 있어요. 다 1265명이 다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눈만 끔뻑끔뻑하고 좋은 소리 뭐 원금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아. 나머지는 듣긴 들었는데 뭔 소리를 들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저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갔다라고 했을 때, 요거 봐라. 이것도 완전 덩신이네. 우리 뭐 저기 걱정할 거 없겠다. 우리 뭐 좀 이따가 샴페인 터뜨리자. 이러고 있겠죠. 피고인 측에서는. 정말 세상 살이를 이렇게 해보고 사회생활을 해보면요. 아는 게 힘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아는 게 힘이 되는 게 힘이 결국에는 돈하고도 직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남자든 여자든 그게 있으면은 또 내 파트너를, 나의 반려자도 이게 좀 달라지죠. 모든 게 달라져요. 근데 모르는 상태가 돼버리면은 정말 이 뭐, 어, 생활 자체가 정말 좀 구질구질해지죠. 근데 더더군다나 이건 개인의 일이 아니고 피해자가 90만 명이라면서요. 어떤 때는 186만 명이라면서요. 186만 명, 90만 명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내용 자체를, 범죄 행위에 대한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이거는 안 봐도 그냥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저 이름을 명확하게 써놔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보고서 내용 설명한 내용 듣고서 판단해 보시라고요. 머리가 있잖아요. 사람은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뭐 결정을 해가지고 뭔가 시도를 하고 이게 인간이잖아요. 판단력 자체가 없으면 그건 뭐 사실은 좀 뭐 인간 축에 좀 들기도 좀 힘들지요. 뭐 겉모양만 사람일 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앞에 내용과 뒤에 말을 이렇게 저기 하지 말고 그다음에
그 현영건이라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내용을 보면은 제가 뭐 문경 씨하고도 무슨 계약을 하고 그 앞에 나왔는 내용, 그다음에 위키드 뭐 이런 거 다 읽어봤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그 표현은 못 하겠는데 정말 그 대선 공약까지 또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채택을 한 대선 후보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내용이 부동산과 관련된 건데 100조 원의 시세, 100조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으면은 250조 정도를 토큰을 만들어 가지고 4배 뛰기를 한다는, 그러니까 제가 수익을 내는 거를 그렇게 배분을 하는 거. 또 남는 거는 뭐 2030한테 준다. 뭐 그런 식의 내용인데 그거는, 그리고 그 가상자산을 돌리는 것 자체를, 가상자산 사업자를, 그러니까 거래소와 같은 거죠. 그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국내에서 지금 그거 안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이야기한 사람이고, 뭐 지난번에 그 이전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시간도 좀 많이 흘렀고 하니까, 하여튼 이런 그 좀, 어, 좀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그 사람이 한 지역이 위에 있고 최영규를 그동안에 시험까지 뭐 송치까지 저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뭐 그냥 이용을 당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와서 뭐 이사장님이라는 표현까지도 쓰더라고요. 나와서 뭔가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안 나와요, 그 사람. 못 나와요. 약해요. 왜 갑자기 이런 내용들을 띄웠을지 저는 제 나름대로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경찰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면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다시 모른다가 아니고 부인을 하는, 법적으로 부인을 하는 벽이 되니까 그 사람들 수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혐의를 가지고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초기에 얼마가 들어갔고 스태킹을 얼마나 했는데 지금은 자산이 얼마였고 그 입출금 내역을 다 확인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범죄자인지 아닌지는,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는 확인이 된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